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의무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고구려 태조왕조를 쓰면서 고구려 태조왕조를 보면은 서기 121년 그 다음에 122년에 요서의 마한의 군사가 출현하여 고구려군과 연합하여 후한과 전투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고구려 편자들이 삼국사기 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원조왕조에 멸망한 마한이 왜 여기 또 나오나 이렇게 이제 거기다 주석을 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삼국사기 편자들이 기록을 함부로 왜곡하지 않았구나. 삼국사기 편자들이 기록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는 기록을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마한 기록은 후한서 등 중국 기록에만 나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편자들이 받은 우리나라 기록에는 요서에서 마한이 고구려와 연합해서 후한과 전투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편자들이 중국 기록을 보면서 더 자세히 적는다고 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기록들입니다. 근데 1세기 초에 마한이 망했기 때문에 2세기 초에 요서에는 백제에서도 마한군만 출현하는 건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제가 1세기 초에 마한을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변진한은 언제 흡수합니까? 삼국사기를 잘 보면 백제가 진한을 통합하는 것은 2세기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변한을 통합해요.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삼한체제는 삼국 중반에 백제가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했는데 단 두 나라만은 통합을 못했어요. 뭡니까? 변진한조에 나오는 사로국, 신라입니다. 사로국과 우유국 또는 우중국이라고 하는데 울릉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합한 삼한체제를 완성합니다. 따라서 배경이 드는 2세기 초에는 변한과 진한은 아직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요서의 마한의 군사만 나온 것은 이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후한서가 아니고 삼국사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서기 53년에 고구려에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고구려를 통치해오던 해시 고구려가 물러나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씨입니다. 게르고 고씨. 해시는 과거에 이 동명왕 사후 왕권 투쟁에서 패배한 동족을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가서 백제를 건국했어요. 백제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고씨는 백제와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씨 입장에서는 고씨가 새롭게 태조왕이 즉위를 했는데 태조왕이 즉위를 했어도 후하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요. 후하로 압력을 받는데 자기를 도와줄 만한 강력한 세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손을 잡고 후하는 공격을 막느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114년에 잘 기억하십시오. 서기 114년에 고구려 왕이 태조왕이 남쪽 바다를 3개월 동안 순방합니다. 8월에 갔다 10월에 오는데 왕이 3개월이나 궁을 비우고 남쪽 바다를 다녀왔다. 야, 어디 갔을까요? 멀리 간 겁니다. 굉장히 남쪽 바다면 과거 자기들이 몰아낸 동족이 가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본기를 보면 우리가 삼로왕 시다고 하는데 다로왕, 기로왕, 계로왕, 삼호왕이 140년을 통치합니다. 140년을
통치하는 이유는 왕이 백제왕으로 공립된 사람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백제왕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공립된 사람은 단 3명이 불과했어요. 그래서 140년 동안에 백제왕이 3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기루왕 시대에 해당합니다. 기루왕을 사루왕이라고, 글자가 비슷하니까 사루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편의상 기루왕으로 읽겠습니다. 77년에 서기 77년입니다. 기루왕이 즉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7년에 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루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97년에 한강에 용이 나타나, 용 2마리가. 그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97년 용 2마리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전은 신라와 전투를 하고 이후는 외교정책이 바뀝니다. 신라와 화평 친선을 해요. 누가 공립이 되고 누가 공립이 안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한조를 보면 지인왕제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지인왕은 대왕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느냐? 그걸 이제 기루왕조가 설명했어요. 후한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인왕은 혼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도 공립이. 어떻게 공립이 되는가를 기루왕조 후반기를 통치한 그 후기루왕 또는 새기루왕, 기루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13년에, 그러니까 113년에 신라의 지마의 사검과 헌인합니다. 신라의 지배층과 헌인해요. 그래서 신라의 여인을, 신라 왕실의 여인을 지마의 사금이 왕비로 세우고, 그리고 공립이 되는 겁니다. 한강변 여러 나라들에게 봐라, 내가 그 백제왕으로서 이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라는 친백제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공립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립이 된 백제왕은 공립이 안 된 사람, 그 용 나타나기 전에 통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백제왕의 시효를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신라하고 전투한 기록, 그 다음에 용이 나타나서 권력이 바뀌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연현상밖에 없어요. 왕의 업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는 왕도 백제를 위해서 많은 좋은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걸 전부 빼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내 업적이 아니니까 다 빼버려요. 자연현상을 빼는 거 다 빼버리고, 그 사람 제위기간을 전부 합해가지고 내 제위기간을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왕은 왕호도 못 받고 자기 업적도 다 없어지고, 뒤에 공립된 왕이 된 백제왕에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삼루왕 제도가, 삼루왕 시대가 기인왕제에 의해서 기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13년에 기루왕은 신라 지배층의 여인을 왕비로 세우고 백제왕으로 공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강유역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축하사절단이 옵니다. 축하사절단이. 113년에 공립이 되는데, 그 다음 해인 114년에 태조왕이 3개월 동안 남쪽 바다를 다녀옵니다. 혹시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가? 아무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냐면, 백제가 건국할 때부터 계속 말갈이 추격하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백제를 계속 공격하다가 고구려의 태조왕이 들어서요. 딱 정권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108년, 서기 108년에 말갈의 백제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습니다. 108년에 딱 말갈의 공격이 끝나요. 그리고는 다시는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갈을 괴롭히지 않아요. 말갈이 백제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더니만 114년에 고구려 태조왕이 남쪽 바다를 다녀옵니다. 어딘가를 다녀와요. 그러니까 백제에 대한 공격이 끝나고 북쪽으로부터 더 이상 공격이 않고, 태조왕이 남쪽 바다를 다녀오고 나서 121년, 122년에 요서에 마한의 군대가 출현합니다. 마한의 군대가 출현해서 고구려와 연합해서 후한을 막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새 만군이 출현해서 고구려와 연합한 3년 후에
125년의 얘기입니다. 신라 지마이 사금. 그러니까 말갈이 백제에 대한 공격은 108년을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공격이 않는데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요. 지마이 사금 125년에 말갈군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를 공격해요. 말갈군이. 여기서 여러분이 지마이 사금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 당시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백제가 고구려를 돕기 위해서 마한 군대를 파견했어요. 요소에. 그리고 자기 백제의 형제국, 한강유역에 있는 백제의 형제국에서 기루왕이 신라 왕실과 혼인하고 백제왕으로 공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 왕들 중에서 삼국사기에는 백제 왕인데 신라와 맨 먼저 혼인한 왕이 바로 이 기루왕입니다. 기루왕. 여러분이 지마이 상임이라면 말갈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지마이 상임이 보니까 말갈군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말갈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마이 상임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말갈을 막는 게 아니고 백제 기루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제 기루왕에게. 기루왕의 상황은 어때요? 기루왕은 신라 지마이 사금 덕분에 공립이 돼가지고 백제왕이 된 거예요. 한강유역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신라 덕분에 백제왕이 됐는데 신라의 원조 요청을, 구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 백제왕이 됐는데, 신라 덕분에 백제왕이 됐는데, 공립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갈군과 참 그거 전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그 입장이 난처해요. 지금 요소에서 백제군과 백제 마한군과 고구려군이 연합해서 후한을 막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루왕은 5장군을 보내서 신라를 돕는다 하고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백제가 신라를 구원한다. 5장군을 보내서 그 소문이 들려요. 자, 여러분이 말갈군 지휘부를 하면 어떻게 있어요? 말갈군 지휘부에서 신라를 공격하는데 백제가 5장군을 보내서 신라를 돕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참 입장이 난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령을 고구려 정부에 보내는 겁니다. 전령을 보낸다고 해서 뭐 병사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부대가 가는 거예요. 부대가 말을 타고 이제 고구려 정부 쪽으로 가는 거죠. 경기도 북쪽에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안북강 건너서 고구려 정부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했을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고구려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백제와 연합해가지고 후마를 막는데 어떻게 백제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당장 철군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철군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갈군 전령이 남쪽으로 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갈군 지휘부에 철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정부에 전가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갈군은 백제가 신라를 돕는다 하는 소문만 듣고 철군합니다. 딱 쓰고 철군해요. 삼국사기를 보면 가장 용맹한 군대가 어디입니까? 말갈군이에요. 말갈군이 가장 용감한 군대입니다. 그보다 용감한 군대는 없어요. 그 말갈군이 소문만 듣고 백제가 신라를 구원한다 하는 소문만 딱 듣고 군대를 철군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게 125년 신라 지마이 사금 때. 지마이 사금은 자기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말갈의 침입을 격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태조왕조에 나오는 요서의 마한주련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신라는 어떻게 했는가, 백제는 어떻게 했고 고구려는 어떻게 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평안도에 후한의 군인 낙랑군이 있는데 어떻게 말갈군 지휘부가 고구려 외곽조직인 말갈군 지휘가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었느냐,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인데 그건 당시 평안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2세기의 대동강역의 낙랑국은 고구려의 영향권이었어요. 그래서
말갈군이 자유롭게 마치 자기 땅을 통과하듯이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얘기는 여기로 마치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뭐 항우가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또는 뭐 조조가 어떻고 유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정작 서기 125년에 말갈군이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지마일 사금이 어떻게 했는가, 기루왕은 어떻게 하고 태조왕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수습했는가, 이런 것은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책은 또 책 광고인데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